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당장명연구원 원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제가 실제 이름을 한번 풀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름 풀이를 잘하는 것은 이름, 장명이나 계명도 잘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 먼저 드립니다. 우리가 성명학에서는요, 성명학에서 여러 가지 원칙들이 있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명학에서요. 그 중에 첫째, 음양을 맞춰야 된다. 음양은 뭘로 맞추느냐? 이름 한자로 가지고 맞추는 거예요. 성씨를 포함해서. 그 한자가 모두 짝수이냐 홀수이냐, 홀수면 양이고 짝수면 음인데 섞여 있으면 되는 것이다. 그 한자 획수는 말이죠, 우리가 아래 한글이나 네이버 한자 사전에 보면은 전부 이렇게 이제 획수가 나와 있습니다만 그 필획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원획수로 따져야 된다. 같은 것도 있습니다만 틀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원획수로 따져서 음양을 맞추는 것이다. 말하자면 짝수와 홀수를 섞여 있으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한글 발음, 우리가 한글 한자 혼용 이름 아니겠습니까? 한글 발음이 서로 부딪히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한글 발음이 상생으로 가야 되는데, 한글은 초성과 종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김씨가, 이건 초성이고 이거는 종성이에요. 그래서 초성으로 따져서 김중수 이렇게 해서 초성으로 따진다면 기역과 이렇게 따져야 되겠죠. 그러면 목, 기역, 중은 금이죠. 그 다음에 수는 금이죠. 이렇게 서로 상극이에요. 여기서 목과 금은 상극. 근데 여기서는 또 이제 받침부터 따져야 돼요. 받침부터 따져보기도 해야 돼요. 이음은 수예요. 그 다음에 금, 받침 다 따진다고 그랬어요. 토, 금 이렇게요. 자, 금생수 이렇게 상생이요. 상생 이것도요. 그 다음 토생금 상생이요. 토생금 상생이요. 자, 김중수에 이러면 초성으로 따지면 상극이나 종수로 따지면 상생이기 때문에 괜찮다, 이런 말씀드려요. 이런 식으로 따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어플, 장명 어플 같은 데서는 초성으로만 따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아까 김중수 이름은 발음이 안 맞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거든요. 그래서 한글 발음은 서로 상생으로 가야 되는데 두 가지 기준으로 따져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 80일 수리가 있습니다. 80일 수리. 우리가 80일 수원도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유래를 했는데, 우리 이름을 지을 때 한자 획수로 조립을 합니다. 그래서 한자에서 원격, 형격, 이격, 정격 이렇게 네 가지로 따지는 거죠. 형격. 그리고 여기서 보면 초년기, 청년기, 중년기, 말년기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수를 전부 다 길수로 조립해서 이름을 지어야 된다. 그래서 수리 4개월 모두 길수로 넣어야 된다. 세 번째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네 번째는요,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다. 네 번째는 이제 자원오행이다. 자원오행. 이건 뭐냐? 누구나 다 그 사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주.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사주가 있어요. 사주팔자. 그 사주팔자에 보면 필요한 기운이 있습니다. 필요한 기운. 그거를 사주에서 용신과 시라 그러는데, 이름을 지을 때 자원오행, 그 기운을 넣어서 지어야 된다. 용신과 신을 맞춰서 지어야 한다. 알죠? 용신과 신. 이걸 잘 맞췄는데, 이게 가장 어렵고 가장 난해할 뿐만 아니라 틀리기 쉬운 것이다, 이러면서. 그래서 많은 우리나라 장명가들이 역학 공부, 명리학이라고, 역학이라고 하는데 또 명리학이라고 하죠. 명리학 공부를 좀 소홀히 해가지고 이름을 짓고 있기 때문에 이 자원원이 틀리는 수가 너무나 많다. 그래서 다른 거 다 맞춰도 자원원이 틀리면 절반의 이름뿐이 해당이 안 된다. 그러니까 장명 선택을 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풍명패명이 있어요. 풍명패명을 이름에 넣어서 지면 안 됩니다. 풍명, 파란풍자, 그 다음에 패명, 깨질 패자, 패명. 자, 뭔 말이냐? 한자를 말이죠. 한자 형태가, 상형문자인 한자가 성씨를 포함해서 모두 다 가로로 갈라지는 형태라든가, 모두 다 세로로 갈라진 형태라든가 이러면 안 됩니다. 물론 통자의 그 형태도 있습니다만은 섞여 있으면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한 가지로 쭉 돼 있으면 그걸 풍명패명이라고 한다. 바람이 들어간다, 깨진다, 운이 산산이 부서진다, 바람이 들어간다. 그래서 풍명패명 이러면 전부 배제돼야 된다. 한자가 배제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다 아무리 오행이 맞아도 풍명패명인 한자를 넣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우리가 이름을 지을 때는 임명용 한자, 우리나라가 대법원이 선정 임명용 한자 8142자예요.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사주에 필요한 한자를 추려서 이름을 짓습니다만은,
원래 임명용 한자를 선정해 놨어도 그 중에서 그 뜻이 워낙 나빠가지고 이름에 넣을 수 없는 한자들이 많은데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또 한자 뜻이 좋아도 쓰지 않아야 되는 한자도 있어요. 그걸 전부 다 뭐라고 그래? 불용한자로, 불용한자로. 이 불용한자를 전부 배제해야 되는데, 불용한자를. 근데, 많은 장명가님들이 불용한자에 대해서 잘 모르십니다. 그래서 불용한자로 완전히 배제를 해서 이름을 지어야 된다. 불용한자를 넣으면 또 안 돼요. 다 좋아도 한 글자가 그 뜻 이상한 내용이 나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불용한자는 모두 배제해야 된다. 인터넷상 이런 데서 자료를 취합해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걸 소홀히 하다 보니까, 이건 뭐 누가 그러더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장명가님들. 그건 본인이 공부를 안 하고 그냥 그렇게 함부로 화만 내고 그러시는데,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7번째, 나이에 걸맞게 세련된 이름이라 해야 돼요. 만약에 아기 때는 이름이 예쁜데 점점 커가면서 또 어른이 돼가지고 이름이 어색한 경우는 맞지 않아요. 사실상 아무리 내용이 좋더라도. 그래서 그런 한자, 그런 세련된 이름이 중요하다 이래요. 세련된 이름이요. 세련된 이름이 중요한데, 그런 한자가, 이름을 지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름에 말이죠, 보면 다 좋아. 다 좋은데 이제 공시에도 맞고 다 좋아요. 근데 이름 한자의 뜻이 또 아주 흉한 경우가 있어요. 도대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한자 뜻을 모르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경우도 공식대로 이름을 지었다, 이렇게 아마추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자 뜻도 중요하다. 이상 성명의 그 어떤 원칙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성명 원칙을 다 적용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제 이름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저한테 이제 그 문의를 하신 분들은 하신 분이 아기인데 딸이에요. 딸. 이 풀서자에 빛날 밝은 현자다 이런 얘기예요. 밝은 현자. 자, 그런데 이제 이 서연의 이름을 제 카페에서 이름풀이를 해달라고 해요. 카페. 제가 이제 네이버에서 전속 카페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카페에서는 제가 이름풀이를 무료로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제왕절개 출산특기를 17년째 무료로 지금 제가 재능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름풀이를 이제 카페에서 할 때는 제가 자원호행, 아까 중요하다는 자원호행은 어떤 기운이 필요하다라고만 말씀을 드리지, 구체적으로 설명은 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시간도 없고 그런 공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혹시라도 이제 그 홈페이지에 신청을 하는 경우는 별도로 이제 해서 내용을 저희 이제 이메일로 한글 파일 첨부해서 보내드리기 때문에, 그때는 사주 내용, 핵심 내용까지 전부 써드리고 그 자원행을 소상히 말씀을 드리는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카페에서는 그냥 필요한 기운, 자원행만 써드린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하여튼 오늘은 좀 기왕 구체적으로 좀 제가 한번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이 서연의 이름은 먼저 이 사주를 알아야 되겠죠. 사주. 왜냐, 아까 자원론을 먼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사주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기왕 쓰는 김에 사주 설명도 간단히 해봐야 되겠어요. 2020년 애기 지금 2020년 12월이니까 8월 20일이에요. 8월 20일 01시 10분이야. 01시 10분. 이건 자시예요. 01시 10분이요. 자시란 말이에요. 먼저 자시로 써놨습니다. 음력으로 또 알아야 되고, 양력을 알면 음력 당연히 환산이 되죠. 2020년 7월이에요. 7월 이게 2일입니다. 7월 2일이다. 자, 이 사주를 먼저 구성을 해봐야 돼요. 사주 구성은요, 만세력 책자를 이용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요즘은 잘 나오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걸 하면 틀리지도 않고 상당히 정확합니다. 그럼 뭐 사주 해설까지는 안 나왔으니까 만세력 정도는 뭐 얼마든지 우리가 응용을 해도 된다. 이런 말씀 먼저 드려요. 사주 팔자를 제가 썼어요. 그 다음에 대운을 써놔야 돼요. 대운을 제가 쭉 쓰겠습니다. 정신, 기, 무, 정, 병, 이렇게. 그 다음에, 오, 사, 인, 묘, 인, 축, 이렇게. 4대운이니까 14, 24, 34, 44, 54, 64, 74. 이렇게 이제, 대운은 10년마다 운이 바뀝니다. 10년이면 강산 변한다는데, 이 대운 역학에서 나온 말이에요. 대운, 이걸 대운이라고 해요. 대운요. 대운을 하려면 10년마다 바뀌어간다. 이건 사주팔자라고 하죠. 사주팔자. 원래 사주팔자는 딱 픽스되어 있잖아요. 픽스. 고정되어 있죠. 근데 대운은 10년마다 아웃된다고, 10년마다. 그 다음에 매년 오는 세운이 있어요. 매년 오는 세운. 세운은 뭐냐? 우리 올해 지금 이민년인데, 내년 개변년 이렇게 갑자, 월축, 병인정묘, 60갑자가 있습니다. 60갑자. 그걸 이제 세운이라고 돼요. 그래서 사주팔자는
이 8자만 가지고 따지는 것은 아니에요. 대운이 어떻게 왔느냐, 세운이 어떻게 오느냐에 따라서 기기묘묘하게 막 변해가는 것이 사주팔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이름을 지을 때는 사주팔자를 주로 하고 대운을 어느 정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는 것도 적당히 그냥 적당 볼 수가 없어요. 다 따져봐야 돼요. 먼저 육칠을 따져봐야 되는데 사주에서는 일간을 기준으로 나 일간 태어난 년, 월, 일, 시입니다. 일간, 자평명리에서 일간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일간을 기준으로 해서 따지는 건데 일간을 기준으로 해서 육친을 따져봐야 되는데 목생화, 내가 생활하는데 음양이 다르다. 상관이라고, 상관. 알죠? 상관. 자, 수생목, 내가 도움을 받는데 수와 수생목으로 목을 생한다고 그랬죠. 근데 같은 음양이 꼭 같아요. 그럼 편인이라고, 편인. 그 다음 목국토, 내가 그걸 넣는데 음양이 같아요. 그럼 편제라고 그래요. 편제. 정제와 편제가 있죠. 재물, 정제와 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같은 목이요. 간목, 얼마 같은 목인데 급제라고 그래요. 음양이 틀리니까 급제. 같으면 비견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금극목, 나를 극한다면 금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쇠가 나무를 극한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음양이 틀리니까 정관이라고, 정관. 여기 또 경금, 금극목으로 나를 극한데 정관이라고 이것도. 청간과 지지 이렇게 따져보면 같은 이제 오행의 성질이 있죠. 그 다음에 수 똑같죠. 여기 편인하고 수생목으로 나를 생각하는데 어떤 음양이 같은데 편인이다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육지는 먼저 딱 정해놓은 거. 그리고 포태법이라는 게 있어. 포태 자에 을목이 자에 있으면 병지에 해당이 된다. 병 이게 이제 생왕묘 이렇게 딱 따져가지고 절대양성 이렇게 쭉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걸 따져놔야 나중에 사주 설명을 할 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사주 설명할 때. 근데 그걸 좀 모르면 그것도 별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사주를 쭉 보면은 먼저 뭐가 좀 특이한 게 나와요. 뭐냐? 자, 우리가 이런 게 있어. 이런 거 뭐냐면 사주에서 보면은 도화살이에요. 도화살. 도화살이 뭐냐면 먼저 도화살은 이거 연지하고 월지를 가지고 따져보는 겁니다. 연지하고 일지를 가지고. 자, 그럼 삼합 기준으로 따져봐야 돼요. 삼합 기준. 자는 삼합 기준으로 신자진으로 따져봐요. 신자진. 생왕조, 이렇게 신자진. 수국이라고, 수국. 물수자, 수국. 그 다음에, 또, 미는 해묘미, 목국이라고 해요. 목국. 이렇게. 딱, 이 글자 하나만 나와도 이 삼합을 따져보는 거예요. 삼합을. 그렇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 신 다음에 오는 오행 있으면 도화살이에요. 근데 신하고도 부딪히는 이 경우가 있어요. 역마살이에요. 근데 이 다음에 오는 경우가 없어요. 근데 해자에 다음에 오는 게 해자가 있어요. 자, 이게 도화살이에요. 이게 도화살. 도화살이 무려 2개가 있다. 이게 도화살이. 아시죠? 도화살 2개가 있다. 그래서 다른 건 또 해와 부딪히는 게 뭐니까 사의 충으로 있으면 역마살인데 사가 없어요. 역마살은 없으나 도화살은 2개가 있어 강하다. 여자가 2개가 있으니까 얼굴이 좀 끼가 많고 얼굴이 좀 예쁘겠죠. 인기가 좀 많겠죠.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주를 얼른 보고 이제 설명을 좀 해줘야 돼요. 사주 설명을 어떻게 하느냐? 사주 설명은 맨 먼저 성격을 말씀을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진로, 핵심 내용 진로입니다. 그 다음에 특이한 사항, 그 다음에 질문을 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됩니다. 평생을 다 구구절절 설명을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죠. 대운이 어떻게 변하느냐, 또 세운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사주가 많이 내용들이 달라져요. 그런데 이제 볼 때는 딱 정해진 거 가지고 이렇게 보시는 거야. 그리고 이제 대개 보면은 좀 사이비 사주를 보시는 분들은 잘못 보러 들어가면 되게 겁을 줘요. 큰일 난다는 식으로 겁을 주는데 그런 데 가시면 안 돼요. 상당히 정신적으로 피폐해져서 나중에 힘들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가 좋은 소리를 많이 해줘야 되고, 나쁜 것은 이렇게 좀 불리한 게 있으니 이런 걸 좀 지양하라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말하자면 어드바이스 충고를 해주고 도움을 줘야 되는데 막 겁을 줘가지고 상대방이 겁먹으면 어떻게 뭐 부적사라 어쩌라 전부 가짜예요. 그죠?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사주에서 보면 이 사주를 먼저 이제 따져봐야 돼요. 뭐가 필요한가 따져봐야 돼요. 이 사주가 중요한 것이 목화 토금수가 다 있어요. 목, 화, 토, 금수 다 있는데 선생님 이게 자원행을 뭐를 내야 돼요? 자원행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주도 함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사주는 보면은 자, 이 월에서 돕는 것이 등령이라고 해요. 월에서 돕는 걸 등령이라고 해. 월에서 월령이라고 해도 등령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등령이 금으로 나를 눌렀으니 도움을 받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일제에서 도움을 받는 게 득지라고 그래. 득지. 이 따지자를 써가지고요. 득지.
그 다음에 다른 먼저 있는 거 있죠. 요거 시에서, 그 다음에 이게 월간에서, 그 다음에 연지에서 돕는 거. 이걸 뭐냐면 득세라고 그래요. 득세. 세를 걸쳐서 했자. 이렇게. 자, 득세는 이제 했죠. 득세 하나, 둘, 세 군데 썼어요. 그런데, 그래서 득령과 득지를 못해서 이 사주가 신약사주죠. 보는 게 신약사주요. 아주 신약은 아니지만, 그래도 신약사주다. 그럼 뭐가? 신약사주는 억부용신법에서 내 길을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목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수목이. 이 사주는 수목이 용신과 희신이에요. 수목을 이름에 자원호에 넣어줘야 돼요. 자원호에. 아셨죠? 자원호에 수목을 넣어줘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걸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주 설명을 좀 이렇게 난해하게 써놨지만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요. 이 사주는, 항시 일간이 나 자신의 일간을 기준으로 보면은, 이 사주는 의질고인자다. 의질고, 을목나무는요, 을목나무는 수양버들 같이 휘영청한 나무를 을목나무라고 그러고, 간목나무는 동양지목 쭉 뻗은 나무를 간목나무라고 그래요. 근데 을목나무는 옆에 간목이 있으면 기들려고 하는 습성이 많아요. 그래서 등나개갑이라고 해서 감목나무를 층층 감아가지고 올라가면서 신세를 많이 져요. 그래서 이 감목나무가 큰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사주에서는요. 급제는 뭐냐? 자기가 동질오행, 그러니까 동질오행입니다. 뭐 형제, 자매 이런 거 다 말할 수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도움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제 편제를 깔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사주는 그래서 어질고 인자하더라. 그다음에 편제를 깔고 있어서 편제는 재물이에요. 재물, 큰 재물. 실족을 추구하는 실족파야. 실족파. 그 다음에 상대방 입장을 잘 배려하는 타입이에요. 상대방 입장을 잘 배려한다. 그 다음에 이상과 현실 적절히 이제, 조화를 이루었어요. 그리고 세심한 성품이라고 봐요. 세심한. 그리고, 연구심이 출중하고 판단력과 창조력도 괜찮아요. 그런 사주인데 특히 중요한 건 내 길을 보강하는 것이 조금만 도움이 되면 큰 재물을 취하고 큰 명예를 취할 수 있다. 길을 보강하는 것은 뭐냐? 공부 많이 하고 자기 관리 잘해서 건강 관리하는 것이 길을 보강하는 거예요. 그리고 길을 보강하는 게 또 부모의 기분이 좋아야 되고요. 편인해서 나를 돕는 의미, 실제로서도 이제 부모가 도와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생님 도와주고 부모가 도와주는 건 인성 기운이에요. 그런 것들이 좋아지면 좋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목화 토금수 오행 골고루 배치되어 있는 좋은 사주다. 대운을 보면요. 수목이 필요하다니까 이런 거 다 좋아요. 이게 인생 중반이고 좋죠. 중반이요. 이게 초반에 이런 것도 좀 좋고 연간에 항시 사주는 지지를 더 비율을 더 높게 봐요. 근데 상당히 인생 중반이고 훨씬 더 좋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사주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설명을 이제 성경을 드리고 또 적성은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았죠. 적성은 이제 이 학자라든지 교육계라든지 공무원, 연구원, 그다음에 간호사, 재무회계 분야, 그다음에 무역, 서비스 관련 분야, 그다음에 국가 자격증 가진 직업 이런 진로들이 잘 맞아요. 그리고 특징은 아까 얘기했듯이 목화토금소에 골고루 배합이 되어 있다. 그리고 도화살이 있는 경우는 끼가 많다. 근데 끼가 많은 것이 요즘 좋더라고요. 오히려요. 현대생활에서는. 왜냐하면 도화살이 있는 경우 인기가 많아서 참 좋아요. 그래서 인기가 없다 보니까 시집장가를 못 가고 그런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도화살이 있는 경우 오히려 좋게 작용하는, 현대생활에 좋게 작용을 하더라. 말하면 역마살도 옛날엔 나쁘다고 했는데 지금은 좋아요. 지금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역마살이 있는 경우는 해를 주름잡고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역마살이 오히려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자, 지금 이제 사주를 설명을 드렸고, 이름을 이제 제가 이제 좋은지 나쁜지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시간이 많이 이게 지체되죠. 제가 동영상을 찍을 때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되면은, 말을 빨리 하게 됩니다. 말을 빨리 하게 되면 실수를 많이 하게 돼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나이도 있고 해서 어떤 그 편집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틀린 대로 그냥 영상을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이제 난점이 있으나 그래도 이제 한번 그냥 핵심 내용은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칠액이요. 이는 칠액이다. 이게 칠액. 그 다음에 8. 그 다음에 이제 그 9. 이렇게 되는. 자, 아까 이게 이름은 이제 획수를 따질 때, 획수를 따질 때, 오리지널 획수를 따지는데, 이거 하나, 둘, 3이죠? 근데 이게 손수변이에요, 손수변. 이게 손수가 이게 4액이에요. 그러면 한번 이 숫자를 아래 한글이나 네이버 한자 사전에 찾아보면 7액으로 돼요, 7액으로. 근데 오리지널 획수기를 따져가지고, 플러스 1이 돼서 8액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8액. 그건 아까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7액과 8액, 9액, 이렇게 돼서. 자, 음양, 양. 자, 홀수가 양이에요. 양, 이렇게 돼서. 섞여 있으니까 음양이 잘 맞아요. 음양이 잘 맞아요. 첫째, 아까 한글 발음, 이, 서, 현이죠. 한글만 따져봐야 돼요. 초성으로만 따지면 되겠네요.
금, 토. 시옷은 토예요. 시옷은 금이고, 토생금, 그 토생금이 상생이란 말이에요. 한글 발음도 잘 나가는 거예요. 한글 발음도. 그 다음에 또 뭘 따지면 수리사격이라고 해요. 수리사격. 요, 자, 이름 두 자를 먼저 합쳐보는 거야. 17수. 그 다음에, 성씨하고 이름 첫째 15수. 그 다음에 성씨 이름 끝 16수. 그 다음에 세 개를 다 합쳐는 24. 맞죠? 24수 맞죠? 자, 원격, 형격, 이격, 정격, 그런 거. 이격, 정격. 알았죠? 이렇게 정격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17수는 뭐냐? 17수는 용진격이라고, 용진격. 용진격이라 써볼까요? 용진격. 용감하다 용자예요. 용진격. 용진격은 뭐냐면, 17수 용진격은 뭐냐면, 용감하게 앞으로 나아가서 굳세게 펼쳐지는 수이다. 스스로 분발하고 자기 주장과 견해를 막힘없이 표현하는 형상이다. 큰 뜻을 품고 포부를 이룬다. 이 용진격 현상이 되니까 좋다. 원격, 초년기다. 그 다음에 15수. 15수는요, 통솔격이에요, 통솔격. 통솔한다, 이런 거죠, 통솔. 통솔격. 통솔격은 어떤 뜻이냐? 리더십이 좋아. 리더십이 좋아서 많은 사람을 통솔하고, 여자지만 그래요. 통솔하고 행복과 장수를 누리는 운이다. 지혜와 등망을 겸비하였으니 크게 출자하여 부귀영화를 누리는 걸 통솔격으로 봐요. 그래서 15수 아주 좋다. 그 다음에 16수를 뭐라고 하냐? 16수. 등망격으로, 등망격. 등망격은 이렇습니다. 덕자. 큰 덕자로 써야죠. 큰 망. 희망할 때 망자. 격자는 있어. 등망격. 등망격, 16수는 등망격인데, 등망격은 뭐냐? 덕으로 많은 사람을, 감화시키고, 덕 풍성해지는 운이다. 세상에 덕이 합해지는 형국이다. 덕만 있고, 5가지 덕을 고루 갖추어서 많은 사람이 우리를 보면 늘 이름을 날린다. 이런 덕망격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16수. 그 다음에 24수 있죠. 24수는 입신격이라고, 입신이다. 세울 입자에다가 이제 신자죠. 입신격. 입신격을 뭘 의미하냐. 24수는 진취적인 발달로 큰 재물을 모아서 부귀 영화를 누리는 수. 그래서 성공해서 재물을 축적하는 운이다. 행운의 별이 미래를 비추고 있는 형상이다. 이거를 이제 입신격이라고. 그래서 자, 수리사격이 모두 다 잘 맞아요. 수리사격. 그 다음에 또 뭐냐? 우리가 이제 자원의. 아까 자원행을 따져야죠, 자원행. 자원행을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그 사주에서 자원행은 수목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수목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이 사주는 목과 화예요, 목과 화. 성씨는 놔두고요, 목과 화다가. 그러면 화는 사주에 필요 없어요. 사주에, 뭐 필요 없다기보다도 화는 용신과 희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주에 이미 화는 있지만은, 더 필요하지 않다. 화가 있으면 목생화로 내 길을 더 뺏어가기 때문에 화는 필요하지 않다. 수목이 필요한데, 자원원이 틀려요. 자원원이. 제일 중요한 건 자원원이 틀리다. 그 다음에 풍명, 폐명을 따져보면, 아까 풍명, 폐명 말씀드렸죠. 이름이 모두 세로로 갈라져, 한자가. 가로로 갈라지면 안 되는데, 자, 이자는 가로로 갈라졌어요. 세로로 갈라졌어요. 이게 섞여 있으니까 풍명, 폐명이 아니에요. 잘 돼 있다. 풍명, 폐명이 아니다. 서연. 그 다음에, 불용한자. 이 풀서자예요. 풀서자. 풀어 잘 나간다. 풀서자. 그 다음에, 빛나련, 밝으련. 자, 빛나련, 밝으련. 이것도, 성명하게 잘 쓰면 좋은 한자다. 이런 얘기. 그래서, 이름에서 불용한자가 전혀 아니다. 불용한자 전혀 아니다. 합격이다. 이런 얘기예요. 불용한자가 아니다. 이렇게 넣었어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나이에 걸맞는 이름이냐? 이서연. 좀 흔하죠, 요즘요. 이서연 흔한데, 여자 이름이요. 남자도 있어요. 중성적이다 해가지고. 이서연 이름은 그래도, 유치하지 않다. 세련된 이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모든 걸 다 맞췄는데 이름에 뜻이 불리하면 못 쓰겠지 않냐.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면,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매사를 잘 풀어나가. 밝고 빛나는 삶을 이루라. 그럼 얼마나 뜻이 좋습니까? 이름 뜻이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이 서연의 이름은 다 좋은데, 아까 있죠? 다 좋은데, 자원의 맞지 않다, 자원의. 이 자원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자, 아까 여기서 목과 이게 화인데, 아까 사주에서는 수와 목이 필요하다, 이게. 이건 좋으나, 이게 잘못됐다. 그래서 이 서연의 이름은 다른 건 다 좋으나, 사주에 맞지 않다. 이 이름을,
어느 다른 곳에서 제가 출산태기를 기껏 해주니까 다른 데서 지어가지고 저한테 또 풀이를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봉사만 하는 거죠. 뭐 다른 분들한테 지을 때는 돈을 내고 이름 지었지 않습니까? 근데 또 무료로 이름 풀이를 해주니까 저는 그냥 봉사, 출산태기도 무료, 이름 풀이도 무료. 그러나 뭐 제가 카페 허독돼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수목이 잘못돼서 이름은 절반의 이름뿐이 안 된다. 절반의 장명, 절반의 장명. 다른 건 다 줘도 가장 중요한 사주 필요한 중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다. 그 양반이 엄연한 장명가예요. 장명가인데 바로 아까 말씀드린 명리학을 제대로 공부를 안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명리학. 그래서 이제 이름을 짓고 있는데 그런 분들 또 돈을 받고 이렇게 이름을 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많은 이름을 짓고자 하는 많은 분들은 그게 잘 모르니까 그 장명가가 어떤 분인지 모를 거 아닙니까? 장명가가 괜찮으신지 뭐 어쩐지 모르니까 그냥 무조건 지었다 보니까. 그런데 그 양반이 영리해가지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물어보는 까지 좋은데 출산태길도 공짜로 물어보고 출산태길 그다음 공짜죠 공짜. 그다음에 이름풀이도 공짜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또 내가 하도록 돼 있는데 안 해줄 수 없어서 해드렸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제 내가 이제 이름을 바꿀 수 있으면 바꾸라. 이름 이제 호적에 올려버렸단 말입니다. 이미 2년 됐으니까 호적에 올렸어요. 호적에 올렸는데 이름 바꾸라. 근데 이제 아마 또 개명을 할 때 저한테 안 오셨는가 다 기억도 안 나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서연의 이름을 제가 실제로 풀이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이름 풀이를 잘하는 곳이 장명이나 개명도 잘하는 곳이다. 장명가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아무 곳이나 선택하면 안 된다. 이름 풀이 잘하는 곳 잘 찾아서 이름을 지어야 되고 또 풀이를 해봐야 된다. 그 장명 어플이나 장명 프로그램은 아까 한글 발음의 상생을 따질 때 틀릴 수가 많고 그 다음에 사주에는 절대로 못 맞춘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